이동입니다. 한 10년 전부터 저기 뭐야 폐업하거나 가게 바꿀 때 이 창고에 모아놨거든요. 지금 주방 집게들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희 창고 좀. 여기가 한 70평 가까이 되는데, 자, 이 에어컨, 혼자동 에어컨 있고요. 진공기, 식기세척기. 여기 오늘 제가 김치 가지러 온 김에 그냥 뭐 이런 게 있는데, 다음번 장사할 때 꺼내 써야 되는데 자꾸 폐업만 해가지고 폐업만 하니까 이거 꺼내 쓸 수가 없네. 아, 네. 부대찌개도 이번에 폐업해서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공간이 없어요. 여기 지금 창고 70평인데 저 위에 꼭대기에도 벽선반도 올라가 있고. 오늘 김치 가지러 왔는데 김치가 작년에 한번 김치를 여기다 영업용 냉장고에 저희 김치 넣어놓고 써요. 김치 갖다 놓고 이따 꺼내고, 그 논같이 막 돼 있고 이렇게 차가 다니고 사람이 안 다녀요, 여기 창고 옆에는.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오면은 커피 한 잔 들고 와서 마시고 생각 좀 하고 그러거든요. 창고 같은 쓰레기 같은 곳이지만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참 좋긴 해요. 앞에 물도 좀 흐르거든요. 똥물이지만. 얼마 전에 저희 그 직원 중에 성실한 친구가 이제 좀 그만뒀으면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 그러냐. 그래서 제가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왜 그만두려고 하는지. 되게 자기 역할을 잘한 친구였거든요. 그만둔다고 말할 때는 뭐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들어주긴 했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제가 막았다기보다는,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그동안 나하고 많이 고생했으니까 너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얘기를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 줄게. 좀 부정적으로 말을 했어요. 뭘 하고 싶어 하길래 좀 생각을 다시 해봐라. 네가 충분히 생각하고도 또 결정이 그렇게 된다면 난 뭐 흔쾌하게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너가 가서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많이 도와주겠다. 그동안 너도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생각해본다고 했어요. 근데 뭐 그만둘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 메인들이라든가 일 잘하는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만둔다고 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물론 그만두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그 친구들이 그만둔다고 해서 스스로 되게 자괴감을 갖거나 내가 그 친구한테 너무 못해주지 않았나, 또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그만둔다는 소리를 해,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사람은 다 각자 자기 갈 길이 있잖아요. 자기 갈 길이 있는데 헤어진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마음을 꿍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걱정되는 건 딱 하나죠. 그만한 친구에 대체할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구한다 하더라도 여기 적응시키는 게 가능성이 뭐 낮잖아요. 많이 없잖아요. 많이 불러도 뭐 막 하다 그만두고 나가고 하니까. 그 친구가 그만두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준 게 첫 번째고요.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만둔다면 보내줘야죠. 보내주고, 또 그만둔다고 말을 했을 때는 사실은 다시 있게 될 확률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얘기를 좀 들어줘야겠죠. 사람과 사람과의 장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식을 만들어 파는 곳이지만 워낙 사람들과의 접점이 많은 곳이라 사람 장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명의 직원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업주의 그런 기준, 또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철학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점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직원들이 모여서 거기서 일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직원들한테 잘해준다고 직원들이 오래 있을까요? 해봤어요. 저도 뭐 10년 전에 저희 매니저는 400을 받았습니다. 홀 매니저가요. 주방장도 아니고. 그 친구하고 일하기 시작한 지가 2005년도쯤이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너는 얼마를 받으면 네가 충분히 받고 생활하는데 신경 안 쓰겠니? 자기는 350 받으면 되겠대요. 그 친구가 이제 피아노 레슨을 하던 매니저였는데 피아노 레슨도 그만두고 여기 집중할 수 있겠다 하더라고요. 저희 집 일을 하면서 피아노 레슨을 가끔 했거든요. 원래 피아노 레슨 선생님이었는데 매니저가 된 건데, 근데 제가 나중에는 400까지 줬어요, 월급을. 근데 그런데도 저도 이제 400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을 힘들게 했겠죠. 그만큼 뽑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점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그만뒀을 때는 그 사람이 되게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는. 왜냐면 아니 월급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왜 그만둬?
그만둔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굉장히 오래 갔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줬는데 너는 왜 그만뒀어? 그리고 다른 문제도 좀 있어요. 주방장과의 어떤 그런 주방장과 저를 속이고 주방장을 모르는 사람처럼 해서 끌어들인 주방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물론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주방장을 데려오고 싶어서 그랬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너무 배신감이 심해서 꿈에 자꾸 나타나더라고요. 그 믿음에 대한 어떤 배신감 때문에 꿈에 너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꿈에 나타났어요. 그 배신감 때문에. 근데 그렇게 배신당한 게 한 3번 정도 돼. 그런 류의 약간 배신? 내가 너무 믿었는데 나를 배신하는 거에 대한 배신을 몇 번 받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무뎌지니까 상처가 없어지고 약간 웬만한 배신에는 그 꿈쩍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그 실장님은 가야 될 때가 돼서 간 거고, 제가 힘들게 했으니까 간 거고, 잘해줬다면 안 갔겠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줬다면 안 갔겠죠. 근데 저는 그 사람한테 진심으로 대했고, 그 다음에 월급도 준 만큼 줬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안 준 거죠. 그때는 이제 되게 배신감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매니저, 제 밑에 있던 제가 데리고 있던 너무너무 잘하던 우리 실장님도 하나 있었는데, 그 실장님도 11년 만에 나갔거든요. 그 실장님 원망은 안 했어요, 사실 솔직히. 그 실장님 나갔을 때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내보냈을까 하는 후회도 있고.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후회하지 않게 사람을 대우하자. 후회하지 않게 사람을 대우해야만이 내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나갈 때마다 점점점 저는 이제 뭔가 배우게 되긴 하는데, 굉장히 늦게 배우는 것 같아요. 좀 멍청한 거죠, 제가. 멍청하니까 그런 관계를 잘 유지 못하고 내보내게 되는 건데, 이제 와서는 그때는 되게 자격지심도 심했어요. 내가 잘 못했나 보다, 못해서 나간다 보다 했는데, 물론 못했지만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갈 때가 돼서 가는구나. 그리고 항상 이랬어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거예요. 누군가 나가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세우고.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게 맞는 거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라고 하잖아요. 물론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요. 그래서 저는 외양간을 좀 잘 고치려고 노력을 하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철저하게 하는데,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이런 데미지를 받고 이제 속상해 합니다. 또 저희 메인들이 나가는 경우가 생기죠. 직원들과 좀 오래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 대표의 철학과 어떤 영업의 그 주체가 되는 그 운영자의 기준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전체적으로 안정되게 끌고 갈 것 같아요. 몇 번 그런 흔드는 상황들이 오죠. A와 B가 다퉜을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A가 나가도 힘들고 B가 나가도 힘들잖아요. 그럴 땐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둘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둘이 싸우게 되면 한 사람은 무조건 나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선택을 할 때 올바른 기준이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올바른 기준이어야 해요. 상식적으로 올바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업주가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고방식 자체가 옳아야겠죠. 직원이 나간다고 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자, 첫 번째는요, 그 친구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일단 그 친구가 왜 나가는지를 좀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은 직원들이 그만둘 때는요, 그 이유가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만두고 싶어서 이유를 만들어요, 본인들이. 네? 그럼 한 가지 이유로 나가는 친구는 별로 없어요. 물어보면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몸도 아프고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만드는 거죠, 나가고 싶어서. 보통 그러는데 그래도 얘기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얘기를 들어줄 때 영업장에서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충분히 밖에서 환경이, 영업장 외에서 환경에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밖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차 한잔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부드럽게 이 얘기가 나가야지, 앉자마자 얘기가 그만두려고요. 왜? 이게 힘들어요. 몸도 아프고. 그래? 언제까지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세요. 네?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재혼이잖아요. 사람도 재혼이거든요. 재혼이 나가는 건 큰 타격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그 사람의 마음을 누그리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그 친구가 계속 긴장했던 장소에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밖으로 나가셔서 긴장을 좀 풀어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얘기를 다 들어준 다음에 빨리 내가 해결책이 제시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보세요. 내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면 그 친구 양보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 양보할 생각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 친구가 정말 나한테 필요한 친구라면, 또 내 업의 중심이 되는 친구라면 제안을 내가 해줘. 원칙을 지키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그 사람이 만약에 여기 있는 굉장한 그 재혼이고 중요하고 오래 나오고 함께 일했다면 그 사람이 나간다고 할 때는 자기가 생각해도 원칙에서 뭔가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럴 땐 내 원칙을 좀 깨서라도 양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이런 거 물으면 원칙을 무조건 지켜야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딴 사람들이 흔들려.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한테 중요한 그 친구였다면 내가 원칙을 살짝 틀어서라도 해주면 그 친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해요. 그러면 그 친구가 만약에 다음번에 또 그렇게 할 거 같냐? 나하고 일을 오래 한 친구라면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원칙을 깨서 자기의 들어줄 걸 들어줬다고 생각하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그 들어준 내 원칙을 깨고 나서 그 친구의 요구사항을 들어줬다면 무리하지 않도록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무리해서 그 친구를 당장 잡으려고 그거를 제시했다면 다음번에 제가 흔들려요. 내가 흔들려서 그 친구를 괴롭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해줄 수 있을 만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친구는 분명히 자기가 일하는 것보다 더 보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장 몇 달 안 한 친구가 그렇게 하는 건 들어줄 필요도 없고요. 나하고 적어도 몇 년 같이 일한 친구들, 그 친구가 얘기할 땐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 친구한테 들어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뭐 해줄게 말했잖아요. 아니면은 뭐 이런 분들 잘못됐다고 수용을 해줬잖아요, 제가. 그 대신 그 친구한테 다음번 다짐을 또 받아야 돼요. 그 다음번 다짐이라는 게 이거 다시는 그만두면 하지 마,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 친구한테 약간 서운한 게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상대방이 또 요구할 수 있어요. 무리하지 않는 것,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넌 앞으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너에 대한 나의 불만은 좀 이 정도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이 정도까지는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서로 협상하는 겁니다. 그 젊은 친구가 저한테 와서 얘기할 때 이것이 자기가 그만둘 각오로 말한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건 너와 나의 임금 협상이야, 또 너와 나의 앞으로 일하기 위한 너와 나의 조율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친구들은 약간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말하면 난 그만둬야 돼, 뭐 아니면 나가라고 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너와 내가 이번에 조율하는 거야. 자, 이 조율했으면 한동안은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던졌을 때는요, 저에 대한 단점과 문제점을 체크한 겁니다.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얘기를 일단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그동안에 뭔가 잘못했구나 라고 저도 느끼는 거겠죠. 그럼 저는 빨리 외양간을 고쳐야죠. 어쨌든 외양간을 고치는 겁니다. 어떤 사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외양간을 고쳐야죠. 외양간을 미리 안 고치는 것보다 그 사건이 있는데도 외양간을 안 고치는 게 더 큰 문제 같아요. 어차피 계속 실수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식당이라는 게. 그럴 때마다 외양간만 고쳐도 점점 외양간이 튼튼해지겠죠. 저는 사실 그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미리 소통 노력 많이 해봤습니다, 그 전에. 근데 저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 부분은 능력이 좀 떨어지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교육도 많이 해보고 그 친구들하고 회의도 많이 해보고 막 으쌰으쌰 해봤는데 뭐 아주 안 좋았다기보다는 조금 좀 제 노력에 비해서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약간 좀 포기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그것 또한 저한테 좀 약간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제 영업에 어떤 큰 영향이 미치지 않으면 그냥 울타리 안에서 충분히 자기네들끼리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울타리를 두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어떤 영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자유롭게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 안도 내에서 너무나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목을 쪼는 건 바로 저한테 티가 좀 나더라고요. 이번에도 아마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풀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저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 저는 김치 가지고 집에 가겠습니다. 안녕.